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수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심사와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62회 정례회를 맞아 복지문화국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 시 복지 정책이 시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시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문화국 예산 편성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2.06% 증가한 4,991억 8,857만 원으로 양주시 일반 회계 예산의 52.03%에 해당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64% 증가한 38억 5,0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지문화국 부서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03% 229억 2,109만 원이 증액된 1,987억 7,703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2억 3,834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9천만 원, 보훈단체 지원, 보훈 명예수당 지급 등 보훈사업 추진에 44억 365만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1,160억 5,175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4억 800만 원,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급여 사업에 408억 9,268만 원, 경로당 지원 관련 사업에 30억 9,043만 원,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2억 7,700만 원,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지원 등 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500만 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2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47억 7,600만 원,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을 전년 대비 113억 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94% 101억 9,729만 원이 증액된 955억 7,174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383억 2,121만 원, 탈빈곤 자립 자활 지원 사업에 29억 5,696만 원,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10억 6,775만 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에 20억 9,411만 원, 장애인 권익 및 편익 증진에 250억 4,182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26억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생계급여 지원 사업에 43억 6,476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권익 및 편의 증진 사업에 52억 451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6억 1,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입니다. 가족보육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9.24% 185억 8,694만 원이 증액된 1,151억 7,184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52억 8,647만 원, 소외 여성 지원 및 건강 가정 조성, 다문화 가족 사회 통합 지원에 56억 961만 원, 여성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에 11억 9,198만 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에 715억 4,187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기능 보강 사업에 314억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지원, 자격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상향으로 4억 926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취약계층 및 다자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7억 3,695만 원, 부모급여 지원 금액 상향 124억 2천만 원, 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보육기호직원 인건비 증액에 25억 1천만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에 1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6%인 15억 1,780만 원이 증액된 441억 5,549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사업에 237억 5,665만 원, 아동보호사업에 24억 313만 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결식 아동급식사업에 90억 8,222만 원, 청소년 활동 및 복지지원, 청소년시설 운영에 44억 6,191만 원, 청년 기본소득, 청년 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 형성 사업에 37억 8,161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미래산업 청년인재 양성 사업에 6억 6,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7억 1,956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원에 3억 938만 원, 지역 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결식 아동급식에 10억 2,782만 원, 청년 기본소득, 청년 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 형성 사업에 6억 2,255만 원, 미래산업 청년인재 양성 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61%인 13억 7,556만 원이 감액된 166억 8,251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사업에 53억 3,834만 원,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및 회암사지 왕실축제 추진에 6억 9,950만 원, 관광지 개발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 22억 9,131만 원, 양주 관아지 일원 활성화 추진에 5억 8,950만 원, 양주 시립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에 11억 71만 원, 시립미술관 및 미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에 11억 8,768만 원,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2억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으로 장흥관광지 개발 사업에 5억 원, 양주 문화재 야행 사업에 1억 1,750만 원, 박물관 유지관리 사업에 8,4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문화행사 개최 및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2억 8,162만 원,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추진에 1억 5,050만 원, 기산저수지 개발 사업 추진에 3억 5천만 원, 박물관 기획 전시에 1억 730만 원, 시립미술관 및 미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에 9억 9,146만 원,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7,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치과입니다.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8,259만 원이 증액된
18억 8,259만 원이 증액된 288억 2,997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로 진학 업무 추진인 사업에 2억 4,660만 원,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에 19억 8,760만 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2억 7,939만 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95억 2,227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에 3억 7,040만 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억 6,766만 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 사업에 11억 9,792만 원, 양주시 실내 족구장 조성 사업에 15억 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억 6,820만 원, 양주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39억 4,800만 원을 편성 및 출연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3월 양주도시공사 업무의 지도 감독 규정 시행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편성하던 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를 2024년도부터 각 위탁부서에 편성 집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지휘과의 예산이 실제 감소되었으나 증가대처럼 보이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감액 요인으로 학교시설 대응 지원 사업에 4억 9,227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사업에 3억 3,116만 원을 감액하는 등 불효 불급하지 않은 행사 사업 위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64%인 2억 558만 원이 증액된 38억 5,0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2% 증가한 7,460명으로 진료비 및 위탁 수수료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우 위원장님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결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세부 내역에 감액을 해주셨어요. 1만 8천 원. 8천 원. 예. 근데 이제 감액 내용을 보면 뭐 기념식 15만 원, 두 건에다가 이제 인성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100만 원 정도 삭감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삭감하시는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공통 부담하신다고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서 이 금액 뺀다고 얼마나 큰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까? 사회복지 이건 진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고 저희 양주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하고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물론 여기 깎은 건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 지금 방향상 저희가 동참을 했습니다. 공통 부담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건 알겠지만 정말 필요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삭감하시면 이거는 양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되게 기분이 나쁠 일이에요. 차라리 어느 정말 이렇게 너무 과다한 데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 아시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삭감하신다는 건 양주시 사회복지사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까? 연달아서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지원해가지고 위원회 새로 신설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잖아요. 네. 양주시에 있는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많이 관심 두고 여기서 해야 될 말들이 많을 텐데 1년에 한 번 개최로 과연 그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먼저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이제 회의는 한 번인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에서 가져가는 저희가 복지에서 가져가는 예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분명히 처우 개선이 필요해야 이 처우 개선이 돼야만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면 이거는 별로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큰 금액 삭감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해야 될 때 품목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셔서 과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제가 내역 보다가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여가 선용 노래 교실 하면서 강사료가 14만 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몇 회분이 묶인 줄 알았더니 일회성이더라고요. 이거는 100페이지 아래 보시면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과도해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 그 양주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집행 기준 매뉴얼상 보면은 이게 1회 12만 원, 1시간당 12만 원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 여기 강사가 2시간 그 노래 강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2시간치는 다 못 주고 12만에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14만 원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사료가 많아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너무 떨어져요. 저희 관내 모든 강사를 비교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교육체육과 평생교육원 쪽에 강사료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너무 현저히 차액이 많이가 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2시간이라고는 하셨는데 과연 그럼 다른 노래 강사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거나 이분이 퀄리티가 엄청 높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는 의문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올린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 주실 게 아니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강사료가 맞는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희 지금 주민자치에 2만 5천에서 3만 원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전반적인 형평성을 맞추려면 과연 이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확인 네,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게 여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3개의 지금 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세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세부 내역을 주신 걸로는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노인 일자리가 몇 분이 이용을 하시고 어떤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세부 내역을 주시면 제가 이거는 그리고 68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저희 세부 내역과 똑같이 그냥 주셨어요. 의원님 그거는 좀 자료를 좀 자세하게 해서 좀 추가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통으로 기관 통 1년 얼마 이런 식으로 요 세부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주시고요. 제가 그거 보고 일단 그
이거는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일식으로 들어오는 내용들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그러면 세부 내역 볼 수가 없으니까 전체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 의원들 다 의견이거든요. 해당 내용은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364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인데요. 이게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을 된 이유가 신청자가 감소인데 이렇게 감소폭이 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님 좀 답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소폭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이 사실상 그 발달 재활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좀 증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치료고 하나는 그 놀이라고 본다면 보호라고 본다면 엄마들이 방과 후 활동 그 돌봄 서비스를 받는 그 시간에 사실 치료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에 대한 건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치료와 이 돌봄이 시간대가 겹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네. 돌봄 서비스를 치료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끝나고 돌봄을 받자면 또 이제 좀 중복으로 물론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거의 엄마들이 치료에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지원 서비스인데 갑자기 감소가 돼서 이유가 궁금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유아비 우유비 지원인데요. 제가 이 어린이집 그 선생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혹시 담당 이 부서에서는 어린이집의 우유가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예, 가족보육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유에 대해서 뭐 좀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저희도 조사를 하고 또 전수 말씀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 이후로 그런 부분에 그 어린 우유에 대해서는 그 내에서 그냥 소화하는 걸로 하고 또 소화가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유가 100% 또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치즈라든가 다른 뭐 요플레 이런 걸로 변경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그 선생님의 얘기에 따르면 매일 남는데 매일 남아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나눠서 가져간대요.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새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예산부터 우리가 막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그냥 쭉쭉 나가버리면 정말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영유아들을 위해서 우유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현장에서는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가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나중에 불시 암행 감찰을 해야 돼요. 암행 감찰.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정말 페널티를 주고 이 예산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안 200 잠시만요. 세부 사업 설명서 5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예산안 책자 264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 양주시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의 건이에요. 이게 전체 다 5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우리 추경 대비 전체 한 1,300만 원 감액하신 거죠.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의 예산만큼은 증액은 안 되더라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진짜로 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이분들의 예산까지 깎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 더 아끼고 이분들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증액은 안 되더라도 동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제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734페이지. 아동 양육시설 운영인데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세부 사업 설명서 734페이지, 735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좀 해보려고요. 지금 2개소 운영하다가 1개소가 미운영되면서 지금 예산은 편성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9억이 나갔다면 1개소 미운영이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반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죠. 물론 아동이 이동을 했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그런 명시가 없어. 아동이 몇 명이 이전했고 저희가 보면은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그래요. 그냥 6,720만 원 곱하기 12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몇 명이 어떻게 받는다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1개소가 미운영되면 아동이 저쪽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이 폐지되면서 몇 명이 이전하면서 이 예산은 5,400만 원만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의문이 든 거예요, 제가. 자세히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아동청소년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보육원과 광명보육원 2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 광명보육원이 사실 아동이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1명이었는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하신 것처럼 그 아동 1명이 한국보육원으로 가면서 그 감액된 사항이고 이제 인건비가 이제 그 한국보육원에 그 17명의 그 이제 직원이 있는데 각 호봉별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명시하지 못한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17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36페이지, 73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37페이지의 세부 내역 보면 인건비 부분이 똑같이 돼 있죠. 네, 거기도 종사자가 28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그 인원수까지 좀 나중에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76페이지. (776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776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그 다음에 뒤에 778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수당 신규. 근데 777페이지 세부 내용 보시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시간 선택지 인기제 5명 해서 인건비 들어가 있어요. 그럼 779페이지에 그 세부 내역에 시간 선택지 인기제 공무원 이 인건비하고 이 앞에 있는 인건비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같은 그 사람이 맞고요. 그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에 따른 그 인건비는 이제 국비가 포함된 인건비고, 그 아동보호 전담 요원 수당은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그 수당을 그간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수당은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라고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그 수당에 대해서만 자체 재원으로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이런 부분도 그냥 한 곳에서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페이지 869페이지. 869, 870 보겠습니다. 예산안 84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안 갖고 계시죠, 전부? 842페이지는 읍면동 예산안 중에 남면 부분이에요. 먼저 세부 사업 설명서 869페이지 남면 청소년 휴카페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체 예산이 6,850만 원 정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며 사무관리비며 공공운영비며 이렇게 좀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남면 가막 르네상스가 이제 층별로 운영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안 842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가막 르네상스 센터 관리 있죠. 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해서 쭉 1억 6,400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층별로 다 이렇게 틀리게 가야 되나요? 운영 주체가 틀리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남면이 이제 가막 르네상스 센터를 관리 주체로 넘어갔죠. 가막 르네상스 센터 자체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남면하고 좀 상의를 해서 관리 전체의 그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남면으로 가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청소년 휴카페는 2층인가요? 예, 예, 2층에 맞습니다. 대한 것만 또 따로 또 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자세히 뭐 나중에 또 제가 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중간에 중첩되는 비용이 안 생길까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이 남면 그 청소년 휴카페를 그 관리가 어떤 건물의 관리의 의미보다는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같이 뭐 관리도 하고 지원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 그 청소년 훅카페의 그 인력은 청소년 지사 자격증이 이제 있는 직원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또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면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해봤는데요. 저희가 공통적인 건물 운영에 대한 거는 남면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휴카페 운영에 따른 거기 지금 공공요금이라든가 보니까 저는 전기세라든가 이게 중복되는 줄 알았더니 중복된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사무실에서 인터넷 쓰는 거 그런 부분이니까 좀 그거랑 구별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잘 따져봐가지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은 한 군데서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좀잘 의견 감사합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98페이지.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 운영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시설 이용객 수 많이 늘어났죠.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 중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다음에 노후 시설 개보수.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이 신규로 개발됐나요, 혹시? 아동 청소년까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저기 그 세부 사업 설명서 중에 세부 내역 중에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898페이지에 그 사업 내용에 내용에. 이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있고 네네. 노후 시설 개보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운영을 하실 건지. 그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항을 지금 기재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서 그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증받은 사업은 지금 한 40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거를 통상적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이 세부 내역의 산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주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 청소년 수련원을 저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가고 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라고 해냈는데 세부 사업 내역에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신규 프로그램 개발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금 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늘릴 때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 지금 거기 수영장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어서 거기 다시 개보수하려면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여기에 못 올리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를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면 앞으로는 영영 이제 거기는 수영장으로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빨리 다른 걸로 개발을 할 준비를 하셔야죠. 거기는. 지금 청소년들이 계속 많이 이제 수련을 찾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런 데서 필요한 겁니다. (901페이지부터) (90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청소년 문화의 집과 회천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양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이죠. 네, 맞습니다. 회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지금 세부 사업 설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직영위에서 하는 거는 세부 내역이 쭉 나와 있어. 근데 회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세부 내역이 그냥 위탁금 준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 주고 나중에 사업 실적 봤고요. 정산 봤는데 약간 여기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청소년 문화 양주 청소년은 지금 직영으로 하고 해천 청소년 위탁을 주는데 두 개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아동 청소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한 거는 없지만 최근 31개 시군구의 추세가 위탁으로 지금 전환을 되고 있는 추세고 직영으로 하는 곳은 양주시 포함해서 한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로만 보면 직영은 지금 2억 2천 정도 나가는데 위탁은 거의 4억 돈이 나가요. 그 추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에 그 인력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고 위탁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장단점을 한번 쭉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천 청소년 문화의 집의 내역은 보충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민 의원입니다. 질의 전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건 다 아실 테고 저희가 24년도에 46%를 넘어서 50%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기반 SOC 사업은 더 힘들어지겠죠.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중복 사업이 됐던 여러 사업이 아까 우리 김현수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하시는데 선택과 집중해서 좀 중복되는 거는 알아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과감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증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이죠. 증감사에 보면 사용료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공유재산 사용료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울린 센터로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 입주하게 되면서 거기 이제 공유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지방 보조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가 6.7%예요. 저희가 93.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게 500만 원이 넘는 거죠. 요구액에 보면 이게 사무국장 한 명에서 6,100여만 원, 사무 간사해서 써 있죠.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이랑 간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 지역사회부 보장 계획 수립이라든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주관 또 사회복지 기념의 날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사회복지 관련 민간 협의체 또 연계 네트워크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여쭤본 게 아니라 사무국장이 하는 일, 거기 간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뭐가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회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회의 자료 작성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직원들이 일단 저희 시청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하지만은 거기 계획 수립하는데도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 회의 자료나 그런 거는 간사님들이 하시잖아요. 예, 간사님하고 되게,
사무국장님이 뭐 딱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큰 금액을 받으시는데 뭐 특별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도 이제 과장, 팀장, 실무자 있듯이 여기도 이제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비중이 있는 거를 핸들링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팀장이 사무국장이 하고 그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보장 조사하고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시면은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제 읍면동의 그 이 통장님이라든가 또 이제 미용실 또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주민과 접점에 있는 그런 분들을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그 장려 물품이라든가 홍보 물품,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예산 보시면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뭐 저조하거나 뭐 과하다는 뭐 자체적으로 뭐 조정 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과 동결을 하는 쪽으로 대처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우선 개선비. 밑에 요구액 보시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우선 개선비가 있는데 이게 혹시 옥정사회복지관에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옥정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만 해당됩니다. 예. 그 해당이 왜 옥정사회복지관에만 되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이 비정규직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 비정규직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그 기관제를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분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만 원 곱하기 11명에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아, 10명에서 한 명이 늘어서 11명이 된 한 겁니다. 명으로 예, 그렇게 예. 기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그 복지관별로 지금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 이게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양주시 옥정사회복지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죠? 이 사업이 옥정사회복지관에서 공모해서 선정되어 온 사업이 혹시 아닌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비슷한 사업을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이 신규로 책정이 되면서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 국도비 매칭 사업 네, 맞습니다. 이시요? 5대 3대 2 이렇게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옥정사회복지관을 혹시 선정해 놓으신 이유가 따로 기존의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마을의 마디 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유사한 그런 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저희가 그 복지계획팀 쪽으로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계획팀 소관이고 또 거기서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들이 이제 했었어도 혹시나 저희가 다른 복지관에서도 조금 기회를 같이 해서 기회를 얻을 공모 신청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게 안전돌봄 사업에 관해서 시 자체 사업하고 국비 매칭 사업하고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그 저희가 독거 이제 시 자체로 하면은 100명이라고 해주셨죠. 그러면 국비를 만약에 매칭이 되면은 인원수가 늘어나나요? 몇 명 정도? 요거는 사업이 좀 여기 틀린 사업입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한 저기 국비가 들어간 건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이고요. 그 앞에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 사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좀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에- AI 로봇을 해가지고 말벗이 해드리는 거고, 국비 들어가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전하고 특히 뭐 고독사라든가 이게 119에 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하고 이제 밖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희가 100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늘리거나 할 방향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그 독거노인 안전돌봄 지원 사업하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어떤 그 뭐 자살 위험이라든가 우울감, 고독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킹해가지고 그 18점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좀 과도하게 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한 100명을 이제 선정한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도 예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선정하는 것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데이터에 그래서 의해서 데이터로 측정해가지고 예.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지원 요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네이션 하우스는 지금 덕계 12통하고 해암 1통 두 군데 그 지금 시장형하고 사회 서비스형 이렇게 해서 하나는 재활용 덕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 선별 그다음에 그 해암 1통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쇼핑백 제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제 소일거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공간이 그러니까 뭐 마을회관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사실상 뭐 마을회관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같이 있는데 그럼 운영비는 따로 또 마을회관은 따로 나가고 여기는 따로 나가고 네, 고강은 별개로. 예. 아,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이죠. 저희가 뭐 좀 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어제도 계속 10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운영비가 1억 400만 원, 인건비 3억 8,200이라고 되어 있고 23년 대비 인력 증원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이 공익형은 노인 150명당 1명, 사회 서비스형은 100명당 1명, 시장형은 120명당 1명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이제 인원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신규로 일자리를 혹시 발굴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신규 일자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금년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 21개 사업단에 인원이 1,331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37개 사업단에 2,467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86명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자체 사업은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게 없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각 실과소 또는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지역별로 또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그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사업단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중간 중간에 또 보완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회천 노인복지회관이랑 희망녹지회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버스죠, 버스. 예. 셔틀버스 지원. 지금 왜 희망녹지회관에만 셔틀버스가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좀 교통 접근성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지금 그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옥정지구에서 접근하는 노선, 그 다음에 고읍지구 쪽에서 하는 노선 이렇게 해서 그 집 형태로 해가지고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노선까지 말씀해 주셨죠. 옥정이랑 고읍. 네. 혹시 조금 더 넓히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도 이제 감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우선은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좀 수정 보완해서 필요하면은 좀 확대하든가 아니면 접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보면 시범으로 하시면 그냥 고정이더라고. 안 넓혀지더라고. 이게 이제 서부권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분명히 서부권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넓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걸 꼭 좀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어차피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저희 복지관도 없는데 버스라도 좀 거기까지 놓으면은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겨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의견 과장님께서 내주셨네요. 서부권까지.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했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